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제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현행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 서산 택지개발지구의 도의원의 배우자가 5,400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5차례에 걸쳐 땅을 사들였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MBN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2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배 앞섰고 LCT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안과 경기, 충청, 호남 내륙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걸 거론하며 더는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의 어제 도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안보리 결의 금지가 아닌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넘긴 것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 외교 안보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의 문도 열어놨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 26일 제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새로운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고 주택 단지 건설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 제재도 기꺼이 받겠다더니 도발 행보는 계속될 듯합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07시 6분경과 07시 25분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발사 하루 만에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비행거리는 약 450km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탄도무게를 2.5톤으로 개량해 동해상 600km 수역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상 분출 실험으로 고체 연료와 비행 궤도 특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군사훈련을 두고 남측에 도발적인 담화를 내놓았고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19일엔 최선희 부상이 미국을 향해 제재라도 기꺼이 받겠다며 사실상 도발을 경고한 뒤 21일엔 순항미사일 발사, 어제엔 단거리 미사일까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특히 지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잠수함을 언급한 만큼 SLBM 시험 발사가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4.7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새벽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첫날부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시즌2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어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에서 가진 출정식에선 민생시장을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정의 다시 후퇴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우상호, 조정훈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시를 앞으로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잔 말이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 코로나 방역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은평구를 시작으로 하루에만 9개 구를 방문한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생지옥을 만들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첫 합동 유세가 열린 서울시청 앞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고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작된 여야의 총력전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당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거리두기를 재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30일 만입니다. 국내 전체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저희 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집단 감염 등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432명으로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0명으로 지금보다 높은 2.5단계 범위에 해당해 거리두기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5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수아 기자입니다.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437억 원 감액된 금액으로 14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야당이 반대 토론까지 나서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종에는 300만 원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에는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 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농어민 피해 가구를 위한 지원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천 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을 마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달 전에 제시했던 3.1%보다 0.5% 높아진 건데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IMF는 수출에선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껏 수출길을 뚫어도 제품을 나를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선박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항공 운임 비용마저 오르면서 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두 값이 올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얼굴을 인식해 체온을 측정하는 스마트 체온계 제조업체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에서 주문이 밀려들지만 컨테이너 선박 예약이 힘들어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로 수출됐어야 할 제품들이지만 물류가 지연되면서 창고에는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운송비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물류 비용이 약 한 2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 가지고 저희들한테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지며 선박이 부족해지자 해상 운임 비용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외국 선박들은 우리나라를 굳이 거치지 않는 경우까지 생기다 보니 수출길이 더 막히는 겁니다. 중국만 가도 화물을 꽉 채우고 갈 수가 있어요.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굳이 부산을 꼭 기항하지 않아도 화물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급한 대로 항공으로 돌린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여객기 운항까지 감소하며 항공 화물 단가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과도한 운임 인상을 억제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적절한 민간합동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국적 선사들이 임시 선박 등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물류가 여전히 적체되면서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최종 엔진 연소 시험이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내년엔 달 궤도선을, 오는 2030년까지는 달 착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엔진이 빨간 화염을 내뿜고 굉음 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나로 우주센터를 뒤덮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될 1단부 최종 연소 시험은 총 125.5초간 진행됐습니다. 4개의 엔진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실제 발사와 같은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시험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규모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인 7.6%로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53만 4,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미국 애틀랜타는 지난주 총기 난사로 한인 4명을 비롯한 8명이 숨지는 아픔을 겪은 곳이죠. 불과 아흐레 만에 애틀랜타의 마트에 중무장한 남성이 침입하면서 또 참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이 파란 윗도리를 입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중무장한 채로 마트에 들어간 22살 리코 말리입니다. 말리는 화장실에서 무기를 꺼내다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습니다. AR-15, and I was like, you know, this kind of startled me just again with the events that recently happened in the grocery store up in Colorado. 경찰에 붙잡힌 순간 말리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총을 6정이나 숨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리를 무모한 행위 혐의로 체포하고 정신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과 아흐레 전 총기 난사로 8명의 이웃을 잃은 애틀랜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I don't want to still see those out in public places where again, no movie theaters are safe, grocery stores aren't safe anymore.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참극이 또 일어날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규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활약한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구단과 계약한 20대 초반의 투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체격 조건과 강속구를 겸비한 이지태 선수인데요. 미래 빅리거를 꿈꾸는 이지태 선수를 전남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타자를 2루수 땅볼로 가볍게 처리하고 팀 승리를 지켜냅니다. 2년 전 포철고 시절 이지태의 투구 모습입니다. 이지태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 구단들의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박찬호가 뛰었던 필라델피아 구단이 그의 가능성을 보고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장 이지태를 기다리는 건 유망주들이 즐비한 마이너리그인데 생존 전략을 밝혔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상대하려면 진짜 저도 저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냥 마음 독하게 먹고 진짜 괴물처럼. 신장 190cm, 체중 100kg의 이지태는 30인치에 이르는 탄탄한 허벅지에서 나오는 하체 밸런스와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 그리고 부상 전력이 없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제 장점이라고 하면 내구성이 좋은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21살까지 야구하면서 큰 부상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픈 것도 없고 해가지고. 개인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든 이지태는 오늘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출국해 빅리그 입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나중에 안방에서 제 경기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강철이 아닌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는 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을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게 집 뒷마당에 생긴다면 어떨까요?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까지 단단히 매면 출발! 시작부터 가파른 코스가 인상적인데요. 미국 애틀랜타의 가정집 뒷마당에 만든 롤러코스터입니다. 10대 학생이 만든 거라면 믿어지시나요? 나무와 파이프, 모래주머니 등으로 3주 만에 완성했는데요. 어려서부터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어머니도 심호흡을 한 뒤 탑승에 나섰는데요. 반응을 보니 스릴 만점인 것 같죠. 아들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정원의 나무들을 위해서 곧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 토끼가 와서 마신다는 노래 가사가 있죠. 정말 그런지 카메라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판다 한 마리가 눈밭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엉덩이까지 쭉 빼고 아주 열심인데요. 힘들었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판다가 찾아낸 건 물웅덩이였는데요. 야생동물들을 위해 중국 스촨성 자연보호구역에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야생 판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네요.
동물들을 위해 마련된 연주회도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한 연주회.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청중은 홍학과 얼룩말 등 동물들인데요. 콜롬비아의 한 피아니스트가 동물원에서 음악회를 연 겁니다. 사자도 원숭이도 차분히 연주에 집중하는데요. 음악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숲과 동물 그리고 피아노 연주라니 보는 우리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합이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그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99년 만에 가장 빨리 핀 건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았고요.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주의한다면 어제보다 포근해진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차갑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전과 광주는 25도로요.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인천과 무안,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대구의 공기의 질 종일 탁할 텐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일시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건조경보, 그 밖에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부터 중부와 경북에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호남은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4.9도로 시작합니다.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강릉 19도, 대구는 23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